다 알아요? 자, 2차 방정식 뭐예요? 찬비 말해보세요. 2차 방정식이 뭐야? 어이, 2차 방정식이 뭐냐고. x의 값에 따라 이 등식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말하며 그 방정식 중에 이 방정식이 x에 대한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차 방정식, 즉 2차 방정식의 메인은 최고차항 계수 a가 0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예요? 진영이? 인수분해랑 네, 인수분해랑 근해공식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근해공식 모르는 사람. 자, 근해공식 뭔지 불러볼까요? 서원이? 자, 근데 우리가 특별히 짝수 근해공식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짝수 근해공식 뭐죠? 서원이? 자, 이거까지 외워요. 알았죠? 나는 이거를 더 많이 했을 거니까. 알았죠? 짝수인데 이거 쓰는 일 없을 거예요, 선생님은. 알았죠? 다 이걸로, 이것도 외워야 돼. 안 외웠던 사람 외우세요. 짝수인데, 다시 한번. 네, 짝수인데 이거 쓰는 일 없을 겁니다. 나는. 알았죠? 알아들으려면 외우세요. 자,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와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합니다. 그쵸? 그래서 해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 얘의 해는 뭐죠? 이거의 해가 뭐야? 인수분해 돼요?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 근해공식 써. 근해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4 마이너스 이게 말이 돼? 안 됐지. 언제까지? 중딩 때까지. 근데 이젠 말이 되죠. 루트 마이너스 하면 뭐예요? 앞에 복소수 단어 있었죠? 얘입니다. 오케이? 이젠 돼요. 이젠 된다. 알았죠? 이젠 돼요. 우리의 수학이라는 것에서 특히 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오로지 하나의 방향성만 가져집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확장시켰다 했어요. 그쵸? i가 등장한 이유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를 구하고 싶다라는 의도였댔죠? 더불어 이제 이러한 2차 방정식도 풀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복소수거를 배운 이유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이거 i가 들어있는 이 숫자를 뭐라고 불러? 허수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x가 허수가 나왔다라는 걸 허근이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허수근이다. 허근.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는데 그게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네, 정확해요. 루트 안에 숫자가 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0보다 커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것처럼 2분의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8 이런 것처럼 0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깁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중근 같습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한다면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1만 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이니까 뿔마 0은 달라지지 않죠. 뿔마 1은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에서 근이 두 개가 다른데 뿔마 0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0이 뜨면은 중복된 근, 중근이 뜨게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일 수도 있다는 거야?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근호 안에 음수가 떠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기준으로 근의 종류를 판단 또는 판별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판단해서 구별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b제곱 마이너스 c를 판별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이며 의미는 근호 안에 여기 안에 숫자 얘가 판별식이에요. 근호 안에 숫자. 그래서 그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자, 근데 봐봐. 짝수 근의 공식과 미안해요. 그냥 근의 공식과 짝수 근의 공식 두 개가 있죠. 형태가 다르죠. 우리가 보통 쓰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ac겠지만 이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것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르냐? 짝수 판별식. 4분의 d. 4분의 d라고 쓴 거예요. 알았죠? 4분의 d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4분의 d를 옆으로 쓸 때는 d 퍼 4 이렇게 4분의 d 짝수 판별식이라고 b' 제곱 마이너스 ac 결국 근호 안에 있는 걸 써준다라는 거예요. 써주시죠. 이것 좀 써주시죠. 짝수 판별식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써놓고서는 아니다 줄만 치면 되겠네. 팁이라고 써있는데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할 수 있다. 그거 있죠? 그거에 줄만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해 갔어요? 질문 있어요? 어디까지 진도 나가면 잘 나갔다고 소문할까? 490번까지 하면? 이 차 방정식은 여러분 다 잘 알죠? 못하는 거 없잖아요, 맞지? 맞아요? 2차 방정식 다들 잘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이하면서 추가로 설명을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이라서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 않아요. 아, 하나만 더 설명할까? 그래,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근을 알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근을 통해 인수분해를 얻는 것, 인수를 찾아내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인수정리라고 했죠. 그쵸? 맞아요? 대입해서 의미면 인수 가진다. 그게 인수정리죠. 그쵸? 그냥 근 가지려면 인수분해 되어야 한다. 그런 해석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두근, 알파, 베타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이 나오면 거꾸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마음이 급하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쓰죠? 쟤처럼 쓰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맞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아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걸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 있고 알파 베타라는 것을 a분의 c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플러스 베타 a 알파 베타 이거 지금 전개한 거죠? a 알파 베타가 c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얘를 우리가 근이라고 했죠. 맞죠? 얘네들이 근이잖아. 얘는 계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식에 대한 근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근에 대한 힌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양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근을 알려줬다. 근의 정의가 뭐죠? 근의 정의가 뭐야? 맞아요. 정확합니다. 대입하면 0이에요. 즉,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 본 게 그거죠. 일종의 근을 알려줬죠? 그럼 그거 대입해서 시계값을 구했죠. 맞아요? 두 번째, 방금 했죠. 근을 제시해주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근을 제시했을 때 많은 경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면 합과 곱을 알려줬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이용했던 적이 있어요? 있죠. 곱셈공식의 변형. 다시 등장할 겁니다. 곱셈공식의 변형이. 그래서 근에 대한 제시가 나오면 다시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라고까지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오늘 진도 나갔고 문제 풀이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대가 저기 64페이지의 가운데까지입니다. 가운데까지. 혈레근은 오늘 할 생각이 없어요. 못 나갈 겁니다. 알았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이미 여러분한테 많이 익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내용이 지금 새로운 게 딱히 없잖아. 뭐, 결국 근해 공식 쓰고, 인수분해하고,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전개했더니 뭔가 이렇게 근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식으로 세워서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기도 하는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중학교 때 이거 했니? 중학교 때 이거 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새로운 게 없잖아. 그치?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틀리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높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 높인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46번 으로 넘어가죠. 루트 2-1의 x제곱 3 루트 2x 더하기 루트 2는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마이너스 3베타라 했을 때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네, 돼요. 자, 이렇게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1 되죠? 3 마이너스 루트 2 보여요?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래서 이거는 0이죠.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또는 루트 2가 됩니다. 뭐 다시 쓰면 x는 유리화하면 루트 2 플러스 1 또는 루트 2가 돼서 큰 거를 알파라고 했죠. 얘가 큰 거를 베타, 작은 걸 알파라고 했으니 이거에서 이거의 2배를 빼달라 이거의 3배를 빼달라 했죠?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이거 플러스죠? 왜 아무도 말을 지적을 안 했어?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했어? 미안합니다. 부호를 다 틀렸네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랑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라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3 루트 2를 계산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답이겠다. 자, 인수분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근해공식 쓰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인수분해 되는 것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질문? 저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뭐야?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의 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한 근을 제시했어요. 그럼 근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상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뭐? 대입, 인수분해, 큰 거 기수 관계. 자, 근데 이 알파에 대한 걸 제시하고 뭔가 요상한 것들이 써있죠. 맞아요. 그럼 뭐 하라는 것 같아요?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라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인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5가 돼서 다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14 알파입니다. 그럼 알파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줘야 되죠. 어떻게 구해줘요? 짝수 근해공식 쓰면은 a분의 마이너스 1 뿔 마 중에 양수라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얼마? 1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그래서 14 루트 2 마이너스 14. 질문 있어요? 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입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걸 다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개하기 전에 대입을 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다고. 그치? 그걸 이용해 문제를 풀어준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의 제곱이 있으면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아까 누구까지 물어봤지? 초나? 루트의 제곱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어? 절대값? 정확합니다. 자, 절대값 x-1 더하기 6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이 된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연이야? 정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푸는 방법을 말하면 어떡하냐? 내가 정의 물어봤잖아. 정의. 정의.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알았죠? 원점까지의 거리가 정의예요. 오케이? 거리라는 게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호를,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은 지금 연희가 말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절대값, 아까 이것만 쓸게요. 절대값 a의 의미는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부호를 뗀다라는 개념은 중학교에서 떼고 오세요. 알았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붙인다는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떼고 온다, 마이너스 뗀다라는 해석은 이제 하지 마세요. 알았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이고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 지금 우리가 범위를 나눌 수, 절대값을 없앨 수 있어요? 절대값을 없앨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범위를 스스로 나눕니다. 내가 스스로 나눠요. 알았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0. 뭔 소리 하는 거야? 절대값을 쓰면 되지. 자, 실수 전체는 우리가 지금 이 범위 안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의 왼쪽, 마이너스 1과, 미안합니다. 1이죠. 0의 왼쪽, 0과 1 사이 1 플러스 1보다 큰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0과 1을 기준으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해가요? 자, 이 각각의 구역, 1번, 2번, 3번으로 놓으면 이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르게 벗겨집니다.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1번 구역 A가 X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X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커요, 작아요? 작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6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x제곱 풀면은 x제곱은 4가 돼서 x는 누구누구 돼요? 제곱이 4 되는 거 뭐뭐 있어요? 2 또는 마이너스 2.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 해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풉니다. 두 번째, x가 0 이상 1보다 작다고 할게요. 우리가 0을 기준으로 두 군데로 나누는데 그럼 하나는 적어도 등호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등호는 일반적으로 크다 쪽에 붙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에 붙여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크다에 붙여줘요. 그럼 얘는 0과 1 사이잖아.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거거든.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마이너스 붙어 나오겠지.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6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이항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그에 따라 그대공식 쓰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됩니다. 자, 근데 봐봐. 루트 5가 대략 얼마죠? 숫자가? 그쵸. 2.2 정도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2라서 1.2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2라서 마이너스 3. 얼마죠? 이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해가 아닙니다. 해가 아니에요. 세 번째, x가 1 이상이라면 어때요? 둘 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되고요. x제곱은 2가 됩니다. 그럼 x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만 답은 얘만 해당합니다. 자, 최종적인 해는 x가 얼마다? 마이너스 2 또는 x는 루트 2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학교에서 방송을 해요. 여러분 밖으로 다 나와보세요. 이러고서는 나와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키가 150 미만인 사람 이쪽에 모이세요. 150부터 170 사이인 사람 여기서 모이세요. 170 이상인 사람 여기 모이세요. 이러고서는 각각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몸무게가 50 이상인 사람 모이세요. 50 이상인 사람 모이세요. 50 이상인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 이 중에서 50 이상인 애들이 모이겠지? 여기에서 50 이상은 모이겠죠? 모이겠죠? 맞아요? 그 모인 애들이 내가 찾는 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얘의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방정식을 풀려면 범위를 나눠야 돼. 왜? 절대값을 못 풀어서. 절대값을 나눕니다. 어떻게? 구역을 나눠요. 절대값이 벗겨질 수 있는 구역. 근데 그 각 구역별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해가 2개 나왔죠. 하지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짭입니다. 짭. 지금 0보다 작은 애들만 모여있는데 2가 있어? 이거 스파이지. 그쵸? 이런 스파이는 배제시킵니다. 얘만 내가 찾네요. 0과 1 사이인 애들 모여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150이랑 170 사이인 애들 모이라고 해서 야, 너 몸무게 얼마야? 저 55야 해서 그래 하고서는 딱 보려고 했는데 얘 키가 147이야.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꺼져!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0과 1 사이인 애들 모았는데 이상하다? 오케이, 너 아니야. 제외시켜. 1 이상인 거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2? 오케이, 너 아니야. 넌 있으면 안 돼. 빼! 라고 해서 모인 애들만 합니다. 저거 범위 나누었다고 해 6개라고 쓰면 안 돼요.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가요? 왜 첫 번째 왜 범위를 나눈다? 절대값을 풀어내기 위해서. 절대값은 범위가 정해져야지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범위를 나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더라.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유형사의 보류라고 써주세요. 보류 써요. 유형사의 보류.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보류. 가우스의 의미만 받아들일게요. 그냥 의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풀지 않을게요. 가우스라는 거 이렇게 대괄호 이용해서 쓴 걸 우리가 가우스라고 말을 해요. 가우스. 사람 이름이죠. 가우스 기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라서 잘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교과서마다 이걸 어쨌든 설명을 하는 교과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있는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학교는 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내요. 근래에는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의미만 이야기하자면 문제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근데 다른 말로 정수 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까 루트 2가 2점 뭐뭐뭐 이렇게 했잖아. 1.5는 아니에요? 고마워요. 1점 뭐뭐뭐라고 했잖아. 그럼 루트 2를 쓰면 1이 됩니다. 여기에 정수만 가져와요. 그럼 루트 5가 쓰여 있으면 누가 가요? 2가 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가우스라고 합니다.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1.2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알았죠? 저렇게 되는 이유는 소수 부분이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정의하는 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인데 소수 부분은 흔히 말하는 소수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 0과 1 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 빼기 0.2죠. 0보다 작죠? 그런 건 취급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8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정수와 소수. 내가 찾는 건 정수. 이렇게 말해요. 정의예요, 이건.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뭐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포함된 문제는 그냥 싹 다 제거하겠습니다. 알았죠? 이 463번 몇 분 남았냐? 20분이나 남았어? 10문제는 더 하겠네. 자, 이 그림 뭐 써봤어요? 진짜. 이 그림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 대각선이 아니라 정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정오각형 맞아요. 정오각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정오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구했다고? 이거 나 니네 교과서 중3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맞죠? BP의 길이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정오각형이래요. 변의 길이가 전부 다 4라는 거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이 BP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요? 어떻게 풀어요? 너 고개 끄덕이고 있네. 야, 말해봐. 어떻게 풀었어? 알아요. 아닌데.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풀어? 설명 못하겠어요. 설명을 왜 못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BP, 근데 이름 다 써야 되네. A, B, C, D, E, P라고 써있죠?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이제 활용이잖아, 맞지? 이걸 X라고 썼어. 그럼 이제 X에 대한 뭔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도형에서 내가 어떤 방정식을 세울 만한 근거가 있어요? 뭐 있어? 뭐가 있어? 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 삼각비? 뭔 소리 하는 거야? 삼각비는 아닙니다. 바바바밤. 오씨, 깜짝이야. 바바바밤. 잠깐만. 4 x 네. 자, 보세요. 자, 봐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각을.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인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왜? 저거 왜냐면 저기 저기 A, B, C, D가 A, B, C, D가 다 같은 각이니까 각이니까 그거의 절반에 절반? 절반은 아니고 거기서 잘려가지고 네. 말도 잘렸어, 네 말도. 뭘 잘라? 자, 이등변 삼각형이죠. 4, 4니까. 그럼 여기 동그라미죠. 근데 얘도 4, 4잖아. 합동이죠. 동그라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왜냐면 지금 끼인 각들이 같잖아. 그래서 여기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X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에 대해서 세모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어요? 맞아? 자, 근데 봐봐. 동그라미랑 세모 더하면 몇 도니? 뭐? 115? 그쵸? 108도죠. 108도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동그라미랑 세모 더하면 108도지. 그럼 이 동그라미는 얼마야? 여기가 108도라며. 여기 몇 도야? 72도 반띵했으니까. 36이지. 여기 72지. 그럼 여기 72죠. 여기 36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도 무슨 삼각형이야? 네, 3니다. 그쵸?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씨,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계속 보라고만 하네. 파란색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XX4죠. 맞아요? 주황색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뭐예요? 4, 4. 밑변의 길이 얼마죠? 4 더하기 X.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4 더하기 X. 맞아요? 자, 둘이 무슨 관계다? 닮음. 왜? 조그만 애도 동그라미고 큰 애도 동그라미잖아. 그치? 무슨 닮음? A. A. 닮음.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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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닮음이죠. 맞죠? 동글동글. 맞아요? 자, 둘이 닮음이라서 닮음비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결정돼요? 4 대 얘랑 닮음이죠. 대응되죠. x 대 4는 4 대 4 더하기 x 이렇게 써집니다. 자, 그래서 16은 4x 더하기 x제곱이고요. 다시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근대 공식 쓰면 x는 마이너스 2 짝수근의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얼마예요? 4 마이너스 16 20입니다. 그러면 2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질문 2번입니다. 어렵죠? 영석고에 나왔던 주제예요. 영석고 가는 친구들 주의하세요. 알았죠? 농담입니다. 너 혹시 영석고 지원할 거니? 진영아? 그래? 네. 보통 이지망은 떨어집니다. 그런 거 모르나? 이지망이 떨어져요? 일지망 떨어지면 보통 끝으로 가요. 알았죠? 일지망 떨어지면 보통 끝입니다. 만약에 일지망을 효자를 썼어. 네. 그럼 마지막은 보통 어디 있어 너희? 의요. 의어 쓰겠죠? 뭐니까? 그럼 의어 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사실 이 근처에서 떨어지면 보통 다 의어 의고 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운에 맡겨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468번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나갔겠지? 480번까지 나가면 숙제가 몇 문제야? 40문제?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파이팅! 자,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 가진다는 건 뭐 하는 거랬어요?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했죠. 판별식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1이니까 안 쓸게요. 그게 0이다. 자, 전개를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썼어? 중근을 가지는데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라고 했어요. K에 관계없이라는 멘트가 무슨 말이야, 진영아? 그게 뭔 말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K에 관계없이 중근 가진다는 건 판별식 0인 거잖아. 이게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즉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서원아? 항등식 어떻게 풀어? 항.
등식. 항상, 등식. 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의 기본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거예요. 왼쪽에 뭐 있어요? 오른쪽에도 0이어야만 해요. 뭐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K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자, 그래서 K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A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B 이렇게 돼요. 그러면 4K제곱 지워지고 4A 플러스 8의 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어떻게 된다? 0이다. 자, 그러면 이 얘네들도 뭐가 돼야 된다고? 0.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B가 얼마야? 1.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야, 이거 플러스인데 왜 아무도 지적 안 했어? 왜 아무도 지적 안 하냐고.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3. 질문 있어요. 중근 가진다라는 멘트는 뭘 유도한다? 판별식이 얼마인걸? 0인걸 유도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3분밖에 안 남았네. (473번) 딱 하면 되겠죠. 한 문제 1분씩 맞지? (473번) 보겠습니다. 1분 만에 못 푸는 문제네. px라는 게 x제곱 더하기 2에 a 더하기 1 x 더하기 a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에 대한 판별식이라서 dp라고 하겠습니다. dp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짝수잖아, 맞지? 짝수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가운데 거에 나누기 2한 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a 플러스 1입니다. qx라는 애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1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에 대한 판별식을 dq라고 할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이 될 겁니다. 2a-1이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랑 dp가 dq보다 당연히 크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얘 더하기 1했고 빼기 1했잖아. 얘가 당연히 크지? 맞아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기억. px가 실근을 가지면 dp가 0보다 이상이면 이게 실근 갖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허근 갖는다. 0보다 작다의 반대. 0 이상. 실근 가지면 dq가 0보다 이상이에요. 얘가 0 이상이면 얘도 0 이상이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거죠. 내가 키 제한을 넘기면 연희도 키 제한 넘겨? 이 친구가 내가 키 제한 넘기고 얘도 넘길까? 그렇게 알아? 알아 몰라? 모르지. 네, 틀렸습니다. 니은 내가 딱 가까스로 키 제한에 맞닿았어. 얘 키 제한에 맞닿아? 얘가 딱 0이야. 그럼 dq가 0이야? 아니죠. 얘가 0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땡. 디귿. 내가 키 제한을 못 넘겼어. 그럼 당연히 이 연희도 키 제한이 어때요? 못 넘기겠지. 야, 내가 못 넘기고 얘가 어떻게 넘겨?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0보다 작아. 그럼 나보다 작은 연희도 0보다 당연히 작겠죠? 이해가요? 그런 관계식. 너 안경 왜 벗었어? 너 왜 안 벗었냐? 너 지금 집 갈 준비하고 있어? 내가 아직 2분 남았댔잖아. 지금 저기 언니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걔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는 더 해도 돼.
쟤네가 기다린다는데 쟤네가 기다린다 했다니까? 물어봐? 문열고?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왜? 쟤네 뭔데? 많이 아프잖아요. 앉아있어 쟤네 다. 저분들이 우리 시간 때 아프잖아요. 야 쟤네 고3 애들은 천천히 해도 돼. 고3이 중요해 니네가 중요해. 자, 한 문제만 더 끝낼게요. 라스트 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지 않을게요. 직각을 낀 삼각형이 있대요. 3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b의 x 더하기 ab는 0인데 얘가 중근 가진답니다. 중근 가진다는 건 뭐라고? 0, 뭐가? x가 판별식이 0. 그쵸? a 더하기 3b의 제곱,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6ab 마이너스 12ab 좀 급한 대로 그냥 쓸게요. 더하기 9b제곱. 어라? 잠깐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맞아, 인수분해가 되네. a 마이너스 3b의 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0. 그럼 a는 뭐야? 3b가 되죠. 그치? 그럼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b변 얼마야? 네, 답은 4번입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가자. 숙제는 476번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네, 파이팅. 수요일날 보도록 하죠. 잘 가요.